안녕하세요. 70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영수입니다. 40년 넘게 의료 현장에서 일하며 수많은 시니어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매일 목욕이 건강에 좋다는 상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밤에 자다가 온몸이 가려워 잠에서 깬 적 있으신가요? 목욕을 한 후 오히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불편해진 경험은요? 욕실에서 갑자기 어지러워 손잡이를 꼭 붙잡았던 순간이 기억나시나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항상 깨끗해야 건강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 역시 의사로 일하면서 그 말을 믿어왔고 환자들에게도 같은 조언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 70세, 현직 의사인 제가 어느 날 밤 온몸에 심한 가려움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매일 씻는데도 피부는 점점 더 건조해졌습니다. 수천 명의 노인 환자들을 그리고 제 자신을 치료하면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해야 건강하다는 믿음이 65세 이상에게는 위험한 오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을 듣고 말도 안 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현직 의사 김영수입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들을 만나고 있죠. 제 진료실을 찾는 노인 환자 10명 중 9명이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목욕으로 인한 피부 손상과 건강 문제입니다. 어제도 76세 할머니가 온몸이 가려워 밤에 잠을 못 이룬다며 오셨습니다. 진찰해 보니 피부는 마치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이분은 50년 넘게 하루에 2번씩 뜨거운 물로 목욕해 오셨습니다. 깨끗해야 건강하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 침대에 누워 울먹이던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우리가 평생 믿어온 매일 목욕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의사로서 진실을 알려드려야 한다고 말이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제가 수천 명의 노인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그리고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 건강과 삶의 질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목욕하면 안 되는 5가지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깨끗이 씻는데 왜 피부가 더 가려울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사실 이 질문 속에 우리가 간과해온 중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피부는 젊을 때와 전혀 다르게 반응한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2030대일 때 피부는 수분과 유분이 풍부하고 외부 자극에 강하게 버텨줍니다. 하지만 65세가 넘어가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피부 수분 보유량은 20대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지 분비량도 급격히 감소하며 피부의 재생 속도 역시 현저히 느려집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되면 피부 표면을 지켜주는 지질 보호막이 계속해서 씻겨나가고 회복될 틈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요?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고 가렵고 결국 긁게 되면서 염증과 상처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74세 정순자 어르신은 평생 아침 저녁 목욕은 건강의 기본이다라고 믿으며 하루 2번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밤마다 온몸이 가려워 잠을 설치고 긁다 보니 팔다리에 상처까지 생겼다고 하셨어요. 피부 상태를 확인해 보니 완전히 지질막이 사라진 상태. 마치 비를 맞고 보호막이 씻겨나간 텐트처럼 피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렸죠. 목욕은 이틀에 한 번만, 물 온도는 미지근하게, 목욕 시간은 5분 이내, 샤워 후 3분 이내에 보습제 듬뿍 바르기. 한 달 후 정 어르신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가려움증이 크게 줄고 밤잠도 푹 잘 수 있게 되셨대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다시 편안해질 수 있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 목욕은 단순한 청결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욕실에서의 낙상 사고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어요. 국내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정 내 사고 중 약 3분의 1이 욕실에서 발생합니다. 그중 대부분은 어지럼증과 혈압 급변으로 인한 낙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되며 혈압이 떨어지고, 고령자의 경우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 어지러움이나 실신이 쉽게 일어납니다. 특히 아침 공복이나 식사 직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경기도 화성에 사시는 72세 이진우 어르신은 아침마다 샤워를 하던 중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고 중심을 잃으셨습니다. 욕실 손잡이를 가까스로 붙잡아 큰 부상은 면했지만 손목을 삐끗하고 무척 놀라셨죠. 이후 목욕 시간을 오전 11시쯤, 식사 2시간 후 미지근한 물로 10분 이내로 바꾸신 뒤로는 그런 증상이 없어졌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식사 후 목욕하면 피로도 풀리고 좋다,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씻는 게 개운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그런 말씀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이 습관이 건강에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식사 직후 목욕의 위험성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립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피부로도 혈류가 분산되죠. 이때 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어지럼증, 심하면 실신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69세 박동원 어르신은 추석날 가족들과 식사 후 반신욕을 하시다 욕조에서 갑자기 기절하셨습니다. 다행히 가족이 곧바로 발견해 가셨지만 의식을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진단명은 저혈압으로 인한 일시적 뇌허혈이었습니다. 식사 직후 뜨거운 물로 목욕한 것이 결정적 원인이었죠. 반대로 공복 상태에서의 목욕도 주의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씻으면 에너지가 부족해지며 혈당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도 역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병이 있는 분들에겐 더 위험합니다. 71세 김영자 어르신은 아침에 공복 상태로 목욕하시다 어지러워 욕실 바닥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저혈당성 현기증으로 진단되었고, 이후부터는 바나나 하나라도 드신 뒤 목욕하시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병이나 심한 피로 상태에서의 목욕입니다. 감기 기운이 있거나 몸이 무거울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 땀을 쫙 빼면 낫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사실 젊은 사람들에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65세 이상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열이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체온이 더 올라가고 면역 체계의 부담이 커집니다. 피로 상태에서 목욕하면 혈압 조절이 어렵고 근육 반응이 둔해져 낙상 위험이 증가합니다. 더구나 감기에서 폐렴으로 발전하는 2차 감염 위험도 커집니다. 75세 이정화 어르신은 감기 기운이 있는 상태에서 따뜻한 물로 씻으면 낫는다는 믿음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가고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이후 담당 주치의가 몸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씻는 게 해소가 아니라 휴식이 해답이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시니어 분들 중엔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소주 한 잔 걸치고 따뜻한 물에 몸 담그면 피로가 쫙 풀리더라. 특히 오랜 친구들과 한잔하고 동네 목욕탕 가는 게 오래된 습관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평범하고 익숙한 습관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겐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첫째,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붉어지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 것도 이 때문이죠. 그 상태에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면 혈관이 한 번 더 확장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둘째, 노년기에는 알코올 대사 능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와 똑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에 남는 시간은 훨씬 길고
심장간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도 더 커집니다. 셋째,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균형 감각과 판단력도 떨어집니다. 욕실이라는 미끄럽고 위험한 환경에서 실신이나 낙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까? 72세 박종민 어르신은 친구들과 저녁 식사 후 소주 2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습관처럼 욕조에 미지근한 물을 받아 반신욕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어요. 다행히 아내분이 금방 발견하고 119에 연락해 병원에 도착했지만 심장이 잠시 멈추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의식은 회복하셨지만 뇌의 산소 공급이 일시적으로 차단되며 언어 능력과 움직임에 큰 후유증이 남았습니다. 검사 결과 술로 인한 혈관 확장 상태에서 뜨거운 물이 더해지며 심장과 뇌의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아주 극단적인 예처럼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런 비슷한 응급 상황을 40년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습관이 너무 자연스럽고 무심코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술 마신 날의 목욕 수칙을 정리해 드릴게요. 술을 마신 날은 아예 목욕을 피하세요. 꼭 해야 한다면 술을 마신 후 최소 3시간 이상 지난 후에 하세요.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 샤워 위주로 5분 이내로 짧게. 절대 혼자 욕실에 들어가지 마시고 가족이나 보호자가 근처에 있도록 하세요. 심장병, 고혈압,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은 더욱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깨끗이 씻는 것이 건강이 전부는 아니다. 나이에 맞는 방식으로 씻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노년기에 접어든 우리의 몸은 젊었을 때와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지금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5가지 실천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1.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매일이 아니라 이틀에 한 번, 피부 상태에 따라 3일에 한 번도 괜찮습니다. 더 자주 씻는 것보다 제대로 씻고 충분히 보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2. 물 온도와 시간에 주의하세요.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손상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5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샤워하거나 반신욕을 하세요. 3. 보습은 3분 안에 꼭 하세요. 목욕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기 전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팔꿈치, 정강이, 발목 등 엉덩이 부위는 특히 더 꼼꼼히 발라주세요. 4. 목욕 시간대를 바꾸세요. 아침 이른 시간이나 밤 늦게는 피하고 혈압이 안정된 오전 10시 오후 4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낮 시간에 목욕하고 누군가 근처에 계실 때 하세요. 5. 술을 마신 날엔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술, 뜨거운 물 매우 위험한 조합입니다. 술을 마신 날은 샤워도 피하는 게 좋고 반드시 3시간 이상 지난 후 미지근한 물로 짧게 씻으세요. 이 5가지 실천법만 지켜도 피부는 더 건강하게, 몸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삶의 질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며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자신 역시 65세가 넘으면서 이 조언들을 직접 실천하고 있고요.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자주 씻느냐보다 어떻게 씻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 하나씩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피부를 편안하게, 심장을 안전하게, 삶을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이웃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잘 사는 노후 생활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